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나도처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장 이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업종만 콕콕 집어서 산다, 안 산다로 좀 더 직관적인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본다 하더라도 종목 하나는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섹터,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반도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특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요.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DI, YC 등이 눈에 띄고요. 또 어제는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4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반도체, IT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다시 한번 반도체를 상승으로 이끌 모멘텀 줄줄이 이어지면서 주가까지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두 분의 투자 판단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오의 의견으로 일치된 반도체입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 지금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모멘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일에 그 젠슨 황의 발언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제 이 HBM 쪽에 대한 그런 수익성을 그냥 기존의 D램 쪽에서도 많이 따라붙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하이닉스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D램 쪽이랑 낸드 쪽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최근에 또 낸드 쪽에 대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쪽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D램 쪽이 오히려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캐파가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쪽의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도 납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쪽에서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차는 있겠지만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파운드리 쪽까지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 지수 자체를 누르기 위해서 선물 쪽에서 포지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최근에 또 이제 레거시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의 개선과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동시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이 반도체 전반적인 기대가 난다.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특히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성훈 차장님, 오늘 뭐 SK하이닉스는 약간 약보합 수준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로 손바뀜이 좀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 다 잘 가면 좋겠지만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동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한 상태에서 우선 뭐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 수급이 당연히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어떤 그 가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기대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삼성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SK, 뭐 젠슨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 파트너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산업 자체는 저는 계속 이제 호황을 지금 업사이클을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설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중반까지는 이런 그 성장폭은 정말 뭐 세 자릿수 이상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이 HBM이나 그런 고성능 반도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매크로 지표가 호황일 때 좋았을 때 한 6개월 전에는 주가가 약간 변곡점을 보이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하반기를 생각한다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의 주가 상황은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성장폭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상향 추세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면은 이 반도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업황 자체가 업사이클을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분석이 두 분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장 약간 기세를 바꾸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팻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역시나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젠슨황 CEO의 발언인 것 같아요.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라는 이 실패설을 조금 낮추는 발언이 호재가 되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비교인 것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재규 본부장님. 지금은 삼성전자입니까? 예,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는 전 삼성전자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부분은 엔비디아 쪽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마진율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마진율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시장에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표가가 약 25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반년 정도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 SK하이닉스도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더 빠지기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주가가 밀릴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반 경직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시세가 가장 좋게 나왔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포착할 수 있냐면 어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올라왔거든요. 성장주들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붙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 역시 성장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승 여력도 여력이지만 하반 경직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이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너무 싸다. 그리고 하반 경직성 얘기까지 말씀 주셨는데, 자, 이성훈 차장도 삼성전자 되게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 하반 경직성은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 못 올랐다라는 거고 또 더 이상 여기서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인데 네. 약간 뭐 좋게 보시니까 하반 경직성, 즉 지금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악재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악재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도 좀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미만 어떤 구간의 밸류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씀하셨듯이 하반 경직성은 강하게 지탱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승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엔 얘기하더라도 역시 삼성전자를 왜 매수를 해야 되냐. 당연히 매수했을 때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우선 안정적인 투자처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이나 여러 가지 뭐 이슈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슈가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때 발열 문제로 뭐 또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전일에 뭐 젠슨항에 대한 다시 좋은 이슈가 바뀌면서 근데 우선은 그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다른 어떤 이 장비주들이나 또 총이 작은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냥 변동폭이 작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은 포트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내년까지는 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건 HBM은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HBM 이슈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주가에는 항상 모멘텀이 항상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말고도 오늘 반도체 안에서의 다양한 섹터들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죠. HBM, CXL, 3D 낸드, 시스템, 뭐 온디바이스 AI까지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 관련 AI주들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혹시 삼성전자 말고도 반도체 탑픽에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게 진리다라고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매일경제 방송에서 DI를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레거시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익 IPS라든지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잘 보였는데 그래도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HBM과 엮여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갈까 말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HBM 쪽이 그래도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이맥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웨이퍼 이송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 공정에서 이송용 장비를 만드는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후공정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죠. 이 후공정 쪽에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다라는 건데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에 대한 매출이 많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후공정 쪽에서도 이송용 장비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1분기 기준으로는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약 5% 정도를 이송용 장비가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이맥스 같은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 2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같은데 2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뭐 대응하는, 손절하는 형태로 좀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사이맥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외에도 사이맥스가 매력적이다라는 이재규 본부장의 탑픽이었는데요. 이성웅 차장님의 의견 더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답이다라는 의견일지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에서 어떤 한 종목을 꼽는다는 것 자체가 우선 AI 다 합쳐서 좀 재밌는 부분인데 네. 우선은 지금 오늘 그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관련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열처리 장비 ST나 네.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잘 가잖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좀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또 상반기 때 많이 녹아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은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도체 다 같이 좋은 종목들이 참 많지만 순서를 좀 정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평가가 우선이다라는 멘트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걸 테마로 봐야 될지 좀 더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동해 석유 가스전 관련주들입니다. 오늘은 좀 롤러코스터 같이 등락률이 크죠. 관광업체들은 상승하는데 가스나 에너지 쪽은 또 급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두 분께 먼저 팻말로 여쭤볼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안 산다. X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테마다. 그냥 이러다 말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정부 측에서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테마로 치부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식시장에선 테마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반도체 관련돼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이런 부분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이 강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양철관이라든지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제부터 이제 탄력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아브레우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뭐 객관적인 수치를 내놓는다든지 앞으로 뭐 140억 배럴이 묻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2025년도가 돼야지 우리가 부존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올해 연말에 시초를 시작해서 내년에 부존량을 확인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2030년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마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강한 종목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이 동해 석유 개발은 테마로 접근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종목들이 좀 뜨겁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네, 그래서 근데 우선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무튼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주가도 가능성이 대행 투자를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건데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테마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이제 주도주가 약간 좀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정말 큰 이슈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장에 대한 부분이 정말 확실화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그 100%라기보다도 정말 확신하다면은 정말 이제 큰 우리나라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좀 될 텐데,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채굴에 대한 어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추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현재 20%또 10%까지 낮아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외국인 자본이나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이 어떤 사업권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좀 추경 매수 관점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단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자,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 관심 떨어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거면 대장 위주로 하자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대장으로 봐도 될까요? 동양철관입니다. 어제 몇몇 안 되는 종목 상한가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었고요. 오늘도 상한가 갔다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투자 의견 들어주시죠. 안 산다, 일치가 됐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 정도면 대장으로 봐도 되지 않는 예, 겁니까? 대장이 맞는데 오늘 이제 22% 올라가고 네.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엊그제 대비해서 벌써 100%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매매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이거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40억 배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15위 순위라고 해요. 카타르 다음으로 그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부분인데 저도 산유국이 되길 굉장히 원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테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대한민국 증시가 코스피랑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테마성을 띠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돌아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가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오늘 공략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경제성이죠. 뭐 휴일을 앞두고 경제성에 대해서 정부도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좀 관심이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성우 차장은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실까요? 글쎄요, 접근하기 굉장히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동전주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긴 했지만 그런 종목이 이제 이런 이슈 붙은 다음에 2배 넘게 지금 상승세로 보여주었는데 물론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 드릴 수 있겠지만 신규 매매 접근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우선 이 이슈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양철관 자체가 이 관광 쪽에서의 가장 큰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금속이나 이쪽으로의 광물 쪽으로 많이 좀 주가가 그전에 연동이 많이 됐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을 때도 그렇고 많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런 그전에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제 이런 석유 매장 이런 거에 의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해서 동양철관이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본업과 실적과 상관없이 좀 많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버슈팅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는 이번 이슈 테마로 시장 안에선 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다음 섹터는 어떤 의견일까요? 사실 저희가 개장할 때 흐름만 보더라도 반도체의 날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차 전지가요. 한 30분 사이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현구가 리튬 포어스가 16%, 하이드로 리튬도 10%대, 그리고 묵직한 LG엔솔이 6%, 삼성 SDI도 4% 올라갑니다. 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이 아직까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 방향 탐색을 좀 해볼게요. 2차 전지 투자 의견부터 팻말로 들어주시죠. 엇갈린 줄 알았는데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도요, 이재규 본부장님, 이 저점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반도체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등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나라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오랫동안 겪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캐즘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은 정말 셀업체들까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과거처럼 모든 종목들이 2차 전지와 엮이면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제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저점이 5월 달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한 3개월 정도 이 반등분을 일단 노려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저점이 나온 것 같다. 분기별로 봤을 때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좀 유효해 보인다. 2차 전지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성훈 차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우선 2차 전지는 지금 밸류로 지금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전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중국 쪽에서의 경쟁도 많이 치열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들에 대한 밸류로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은 다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의 저가 매수 여기가 좀 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추후에 어떤 이제 개별 종목마다 뭐 테슬라도 연결된 뭐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오래 들었던 이유는 정말 뭐 그 어떤 저가에 대한 매수가 유동성 수급으로만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일본이나 어떤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아직까지도 좀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단기적으로 어떤 포트를 좀 담아두는 조금씩 이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분 모두 저점 매수 유효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기 투자가 괜찮은 밸류를 논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자리다라는 거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PN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의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이기도 하고 수익을 참 많이 준 종목인데요. 2차 전지가 재부각됐던 이 시작의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엇갈리죠. 안 산다의 의견이 이재규 본부장님. PNT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4, 5월에 저점을 다지는 그 구간에 진입했다면 지금 뭐 수익이 50% 넘게 날 수 있거든요. PNT를 제가 우리 방송에서 5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찾아보니까 55,000원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55,000원에서 지금 71,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 정도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PNT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PNT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더라도 더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한 30% 정도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다만 PNT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시가총액도 꽤나 올라온
꽤나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수주잔고가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전국 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아지면서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었던 기업들이 많은데 이 P&T 같은 경우 실적도 좋았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성훈 차장님, P&T가 한 2달 사이에 시총이 1조 초반대에서 1조 5천억까지 올라왔어요. 좀 무거운 겁니까? 근데 우선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쪽 기업들 분명히 지금 전부 매수, 저가 매수가 아니라 종목들 슬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고 발표됐던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P&T만이 연간으로도 이제 분기마다 봤을 때도 2차 전지 쪽에서의 이렇게 주가가 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P&T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소재주 쪽에서는 이제 P&T를 만약에 매수를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2차 전지 쪽을 이제 포트에 좀 담아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P&T를 좀 담아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P&T 같은 경우에 물론 부채 비율도 200% 이상이지만은 유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2차 전지 소재주도 많이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P&T는 좀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P&T 의견은 엇갈렸지만 이 알맹이 내용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이 매수하겠다고 한 종목들 가운데 진짜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 이재규 본부장이 오늘 산다고 한 종목 유일하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사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르게 염두하시는 오늘의 편입주가 있을까요? 제가 삼성전자를 월요일 날 사자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삼성전자 말고 저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한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종목별 차별화되는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합동박이라는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태성이라는 기업이 먼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태성이라는 기업은 뭐 독자적인 모멘텀에 반도체 쪽까지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동박으로 보기 좀 어렵지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도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서 지난 2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현재 54,400원인데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58,000원, 손절가는 44,000원으로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재규 본부장님이 롯데 머티리얼즈,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편입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알테오젠을 편입하셨었어요. 이 방송에서. 근데 목표가 22만 원을 넘겼거든요. 지금 뭐 출연하실 때마다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마디로 간략하게 좀 코멘트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알테오젠이 이제 MSCI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MSCI 편입 이후엔 밀릴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들, 지금 SC 제형으로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글로벌에서도 탑티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주가 상승, 어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다. 목표가는 한 현재가 대비 10% 정도 상향으로 조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요즘 좀 핫한데 계속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이 오늘 주요하게 봤던 종목은 삼성전자와 P&T입니다. 그중에 탑 오브 탑픽 종목을 꼽자면 삼성전자네요. 네, 삼성전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이 비중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변동성에 의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도 정말 연말까지 이 포트를 좀 담아둔다는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 간 이후에 어떤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노광 장비를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하고 있는 모로스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웅 차장님의 삼성전자까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성웅 차장님의 시장 한마디부터 체크해 볼게요. 종목의 쏠림, 그래서 변동성을 좀 주의하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추가 코멘트 있으실까요? 우선 지금 뭐 주도주도 없고 정말 순환의 장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CMA 뭐 자금이나 증시에 들어올 자금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갈 곳 없는 자금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약간의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쏠림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대처하는 부분을 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처럼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차장은 증시에 들어올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얘기가 좀 귀에 들어오네요. 자, 이재규 본부장의 시장 한마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4.3%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더 빠지면 좋겠지만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적정선에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이제 화장품이나 원전 관련주들 많이 밀렸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반등력이 약하고 원전주들은 또 반등이 바로 나오고 있죠.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을 앞두고 두 전문가 모시고 좀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좀 갖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이성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는 시장의 수급 흐름 확인해 봐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